네. 출력, 어떤 코드를 쓰고 실행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2단부터 9단까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그리고 곱하는 수는 곱하기 9까지예요. 어렵지 않죠? 일단 이건 뭐예요? 9구단 출력기 객체죠. 이 뒤에 있는 작동이라는 거는 메서드고, 근데 이 메서드는 스태틱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객체에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문법상의 오류는 없으니까 실행됩니다. 그래서 잠깐, 맨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거슬리니까. 그러면 이제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부분은 이 안쪽에서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반복문 익숙하죠? 사용해야 되니까. while문으로 먼저 해본다면 단이라는 걸 저장하고 있을 변수 하나 필요하고, 단은 2단부터 9단까지니까 단의 값은 9까지, 단이 1씩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반복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d라고 하겠습니다. 줄바꿈 넣고 단이라고 써주면 먼저 실행해봤을 때 2단부터 9단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좀 이중으로 이제 while문 해야 된다는 거는 알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거 이제 먼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는 부분, 연산하는 부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얘네도 반복문이니까 while문 쓰면 되겠죠. 여기서 while문의 재료는 i로 할 거고요. i는 1부터 곱하기 9까지니까 i는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곱셈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어차피 이 안에서 9구단 나오게 하는 거는 반복문 문제니까.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해서 9단까지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는 81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while문으로 했으니까 for문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while이라고 써져 있던 거를 for문으로 바꾼 다음에 종료 조건 앞뒤를 세미콜론으로 나누고 스텝을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while 대신에 for로 바꾸고 앞에다가는 초기, 뒤에다가는 스텝 써주면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간단합니다. 이래도 결과는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반복문 로직이 아니라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 9구단 출력기 객체가 리모컨을 눌러서 작동을 실행시켰을 때요. 그럴 때 이게 실행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리턴 안 했죠? 리턴 안 한 이유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니까. 작동 앞에가 리턴 타입이잖아요. 얘는 이제 보이드니까. 그러면 보이드인 이유는 딱히 얘를 뭐 써먹을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는 여기에 값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값으로 남겼으면은 이거를 값으로 뭐 저장하고 뭐 어디서 출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nt rs라고 해놓고 rs는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int 타입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return 타입은 int로 바꾸고 이 함수가 끝나기 전에 이 안에서 return 해줘야죠. 이 타입에 맞는 정수를 return 해줘야죠. 어렵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결과 실행했을 때 이것까지죠. 출력 어쩌고 나와 있으니까 결과 30, 결과 70, 결과 3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 올려보면은 해결법 다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직접 생각하고 타이핑하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이 의도를 파악해야죠. 얘를 변수로 볼지 클래스로 볼지 아니면 뭐 객체로 되게 할지 여러 개인데 이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자, 그럼 이 계산기라는 건 뭘까요? 이 계산기. 만약에 이 뒤에 나오는 메서드들을 뭔가 스태틱이라면 이 계산기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객체로 쓸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산기 클래스가 있어야 되니까 계산기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만들고 났더니 계산기 빨간 줄 없어졌죠? 그러면 굳이 객체 만들 필요 없이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뒤에서 뭐라 하는 거는 일단 이런 메서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설계도 안에 이런 기능을 넣고 싶은 건데 지금 설계도상에는 없죠. 그러면 만든다고 했을 때 리턴 타입은 뭐로 해야 될까요? 리턴 타입을 뭐로 해야 될까요? 보이드죠? 일단 함수 메서드를 실행한 자리인데 여기 뭔가 남아서 어딘가에다가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뭔가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했을 때는 그 변수의 타입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딘가에 넣고 있지도 않으니까 보이드예요, 보이드. 그냥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끝내기만 하면 되는 메서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설계도에게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스태틱인 거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스태틱 하나 써주고 메서드 이름 써주고 인자가 두 개죠. 인자가 두 개인데 정수 타입이네요, 둘 다. 그러면
인트라고 써주고 둘 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입을 안 쓰네. 인트라고 써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보이드 타입이 아니니까 인트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력만 하고 끝나면 되니까 여기는 인트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출력문을 써주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결과는 30이니까 결과 A 더하기 B. 이거는 가로로 한 번 더 묶어야겠네요. 안 그러면은 이제 102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 뭐야, 아니 주석이 아니라 실행을 해버렸네. 이렇게 뭐 이거는 극 초반에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쓰고 싶다, A 더하기 B로 쓰고 싶다, %D 쓰면 돼요. 상관없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이름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입력해도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매개 변수를 썼다는 거는 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겠죠.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true가 넘어온다면 A의 타입이 불린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정수인 상황이니까 타입에 맞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와가지고 연산이 돼서 빈자리에 그 연산 결과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되고, 각각 이렇게 나온 결과예요. 50이랑 20 더해서 70.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직접 타이핑하지 말고 추천해주는 방식을 클릭해 볼게요. 퍼블릭은 나중에 다룰 거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만들어주죠. 일일이 입력했던 스태틱 보이드 그리고 뭐 매개 변수까지, 매개 변수의 타입 정확히는 만들어주고, 여기는 A랑 B로 통일하겠습니다. 어차피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뺀 결과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한 결과도 만들면 되는데 클릭도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보죠. 곱한 결과는 뭐 곱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뺀 결과는 좀 조심하셔야죠. 결과가 3이면 A에서 B를 빼도록 해야지, 뭐 B에서 A 빼도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라는 대로 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음에
전문제랑 좀 비슷하죠. 일단 계산기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은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해서 출력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계산기라는 설계도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라는 메서드 필요하고요. return 0 해줘야죠. 일단 여기는 A랑 B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태틱은 제외하고 딱 필요한 정보만 있는 거죠. 기본 꼴.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고 봅시다. 일단 출력은 얘가 실행돼서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이 메서드 안에는 출력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이 int 타입의 결과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return 값이 지금은 0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출력할 때 결과는 30이 아니라 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아니라 30이 저장되게 하려면 얘네를 이용하면 되겠죠.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가 들어와서 인자의 값을 이용한 거죠. 이러면 이제 10과 20이 A로 각각 들어가서 return 30 돼서 30이 결과로 들어갑니다. 얘네가 행위자니까 행위자는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연산의 결과가 남아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자만 바꿔서 넣어주면 이대로 나올 거고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메서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A랑 B라고 하고 return 결과가 B-A네요. 아니지, A-B죠. 마이너스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return 썼다고 해서 보이도 아니니까 return 썼다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 리턴하는 값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걸 리턴할지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0과 70이 A랑 B로 잘 들어가서 3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40이 리턴 될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고 곱은 그냥 곱하기 기호 쓰면 되죠.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잘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곱이랑 이거 하나만 남겨둘까? 이거 하나만 남기도 한 메서드 안에다가 A랑 B의 값을 출력하는 거 출력문을 해놓고 얘도 하나만 남기자. 그러면 결과 자 이랬을 때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 문제 풀었으니까 지우고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10, 20, 30 나왔죠. 왜 10, 20, 30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준은 이 메인 메서드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아우 너무 많아.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만들어져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변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 변수에 계산기 합 메서드의 실행 결과가 저장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실행되면서 이 합 메서드 실행할 때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오겠죠? 이거 좀 안 좋은데 이거는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고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한 메서드 요게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실행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여기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 한 메서드 내부가 실행되고 근데 내부에는 출력문이 2개가 있으니까 출력문이 2개 있으니까 10과 20이 각각 B랑 A로 들어가요. 그래서 A랑 B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된 거고 그런 다음에 A랑 B의 값을 더한 다음에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메서드 실행한 자리에다가 넘기고 결과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출력합니다. 이런 순서라서 10, 20, 30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더하기 B를 할게요.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30, 30 나오겠죠? 왜냐면 그렇게 나오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면 자, 이런 결과만 보고서 아무런 힌트도 없는데 얘는 단순 출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리턴 값을 출력한 거고 그래서 결과밖에 못 보는 상황이라면 어디가 출력이고 어디가 리턴인지 그리고 리턴을 다시 어떻게 출력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두는 게 좋은 방법이고 단순 출력과 리턴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결과에는 뭐 30만 나오겠죠. 근데 얘는 메서드 실행하면서 나온 출력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턴 값을 리턴해주고 나서 리턴 받은 값이 저장된 변수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고 선택사항이에요.